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해가지고 북한과의 관계 또 한국과의 관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김정은하고 트럼프의 사이는 뭐 개인적인 친밀성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뭐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이 특히 이제 북미 관계는 지배적인데 워낙 디테일이 많고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 시간이 또 어떻게 할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트럼프 일기에 비해서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변했죠. 특히 이제 북한은 핵무력을 2017년에 완성했다고 선언했는데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완성도 어느 정도까지 완성했느냐를 보면은 그래도 많은 층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난 6년 동안에 북한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핵 무력이 이제 더 강해져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운반 수단이 다양하게 개발이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뭐 대규모 수소폭탄 뭐 이런 것은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꾸준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에 이제 러시아하고의 조약으로 인해 기초로 해가지고 자체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그런 그 협력 관계까지 몰라보게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특히 게다가 농업이라든지 또 민생 문제, 우리로 말하면은 민생 문제에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국하고 북한이 뭐 굳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북미 접촉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얻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탑다운 그러니까 지난번 2018년처럼 대장들끼리 만나가지고 큰 틀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것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제가 주목한 것은 2018년 6월달 싱가포르 선언에서 기본적으로 정상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봐요.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그렇지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에서는 평화체제 구축하고 핵 문제 이것도 잘 처리하고 그것 말고도 굵직한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확인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그냥 양자 관계, 새로운 양자 관계를 얘기했는데 뭐가 새롭냐? 좀 더 발전된 것이고 가능하면 우호적인 관계까지 가는 것이고 다른 것은 뭐 재확인하는 것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핵 문제 같아요. 그래서 6년 전에는 비핵화가 뭐 절체절명의 과제였죠, 목표였죠. 근데 그건 이미 지금 지나버린 것 같아요. 북한이 양보할 수도 없고 미국도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그냥 사이드로 밀어놓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 제재 문제도 북한이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된다면은 이제 북미 관계를 단지 새로운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언급이
있을 것 같고 바텀업이라 그러면은 이런 의제들을 실무자들이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굉장히 잘못된 의식이 뭐냐면은 북미 간에 직접 접촉하고 뭔가를 결정하면은 우리가 소외된다. 그다음에 뭔가 우리에게 불리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그 불안감 이거 떨쳐야 됩니다. 우리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기 때문에 둘이 잘 하시오. 가능하면은 더 과감하게 여러 가지를 진행하십시오. 그래서 환영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소외감 같은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게 잘 되면 사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뭐 연합훈련 문제라든지 대북 적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게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활용하면은 좋은 것이고 큰 틀에서 북미 관계 발전하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게 대응 방향에서는 괄호해놓고 국회하고 진보 세력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윤석열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기대할 수 없다, 뭐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한국하고 미국과의 군사 관계는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제 방위비.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주둔비 분담이에요. 그다음에 뭐 핵무장 문제가 좀 가끔 나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진짜 어처구니없는 가짜 뉴스에 근거해가지고 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또 우리도 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파병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게 이제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적절한 선에서 조기에 종결된다면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있는데 방위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분담은 뭐 지금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것은 1조 원이 넘고 뭐 이번에 1조 5천억 정도로 터무니없이 또 인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기지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라든지 이런 유틸리티 이런 거에 다 합하면은 트럼프가 말한 대로 5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5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건 국방 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있고 그다음에 10배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윤석열은 뭐 한 두세 배 해놓고 우리가 선방했다라고 이제 뚱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북한 한국의 핵무장 문제는 이건 사실 미국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둔비 인상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어도 국회하고 진보 세력은 계속해서 주둔비를 내라 하는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리의 전략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크라이나 파병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이제 신중하게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미국 대통령이 뭐 해리스가 됐든 뭐 트럼프가 됐든 그것이 약간의 도움이라든지 변화의 가능성을 주긴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